자, 정리해 볼게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어디까지 정리가 되었냐면, 뭐 항상 똑같은 이야기 하지만, 시험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풀려면 뭐가 돼 있어야 한다? 암기가 돼 있어야 돼요. 암기가 안 되면 결국은 못 풀어요. 우리가 지적법은 토지를 일필지에 관한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을 할 건데, 그럼 지적 공부에 등록해야 될 일련의 정보가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럼 그러한 정보 안에는 사실관계에 관한 정보와 권리관계에 관한 정보가 있을 거고, 사실관계에 관한 정보에는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이 있을 거고요. 권리관계에 관한 정보에는 소유자에 관한 사항만 공시의 대상으로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런 정보가 결정이 되어야 지적 공부에 등록을 할 것이고, 그럼 등록이 되어야 그 정보를 외부에 뭐 할 거다? 공시할 거잖아요. 그죠? 그럼 결정이 되었다면 이것을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 장부인 지적에 관한 공적인 장부에 이 결정되어진 정보 등을 기록하는 행위를 등록, 그죠? 그럼 등록을 하면 지적 공부가 만들어지죠. 만들어지면 그 정보를 뭐 해야 한다? 관리를 해줘야 될 거라고요. 그럼 뭐 관리라는 것은 어디에 비치 보관할 건지, 그럼 관리권자가 누구일 건지, 뭐 그런 거 암기해야 될 거고. 그럼 그 관리된 정보를 이제 외부에 뭐 하자? 공시하자 이 말이에요. 공시라는 것은 정보를 알고 싶어요 하면 뭐 발급을 해줄 수도 있고 열람을 시켜줄 수도 있을 거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공시와 관련해서는 발급을 누구한테 할 거냐, 열람은 누가 해줄 거냐, 수수료는 어떻게 될 거냐, 지적 공부는 외부로 그 자체를 반출이 될 거냐, 반출이 되지 않을 거냐, 뭐 그런 내용들 정리해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공시까지 끝나잖아요. 근데 이제 지적 공부를 잘 관리를 하고 있다가 화재 등으로 지적 공부가 멸실이나 훼손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지체 없이 지적 공부를 이제 복구를 해줘야 될 거라고요. 자, 두 번째로는 지적 공부의 종류 중에 정보 처리 시스템이라고 있잖아요. 그럼 정보 처리 시스템이라는 것은 기존의 지적 공부를 전산화 시켜가지고 파일 형식으로 변형해가지고 이게 USB 같은데 뭐 한다? 저장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장한 거 이거 자체도 뭐다? 지적 공부라고요. 근데 용어를 쓸 때는 정보 처리 시스템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정보 처리 시스템뿐만 아니라 정보 처리 시스템은 지적 공부를 전산화시킨 게 정보 처리 시스템이죠. 근데 우리가 지적과 관련되는 자료에는 지적 공부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뭐 지번 색임표라든지 일람도라든지 연속 지적도라든지 많은 또 지적에 관한 관계 자료가 있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지적 공부는 아니란 말이에요. 많은 자료가 있지만 그럼 그런 자료도 전산화 시켜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적 공부를 포함해서 지적과 관련되는 자료를 전부 다 전산화 시켜둔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지적에 관한 전산 자료라고 불러요. 그럼 이 지적 전산 자료도 뭐한다? 발급이나 뭐가 가능하다? 열람이 가능한데 발급 열람의 문제가 아니라 얘네를 가지고 어떻게 이용을 할 건지 활용을 할 건지 그거를 할 때는 관계중앙행정기관에 뭘 받아야 한다? 심사를 받아야 된다고요. 그걸 우리는 지적전산자료라고 합니다. 전산자료.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뭐냐면, 이제 국민적 요구에 의해서 토지 위에 건축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토지 따로, 건물 따로 이렇게 보기 귀찮으니까 토지 위에 건축물이 존재한다면 토지와 건물을 뭐다 일괄적으로 뭐 해달라 공시해달라라는 국민적 요구가 있었다고요. 그래서 새롭게 만들어진 공적 장부가 부동산 종합공부라고요. 그럼 여기까지 하게 되면 이제 1단계 과정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제가 항상 강의를 할 때 지적법은 이렇게 체계를 잡아주거든요.
그럼 잡아주는 이유를 아셔야 돼요. 이 자체도 있잖아요. 뒤에 이제 토지 이동 파트에 가면 체계 자체도 시험 문제지만 항상 뭔가 이렇게 암기를 할 때 정리하는 습관을 들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체계를 잡아준 이유를 여러분이 항상 인지를 해야 돼요. 아, 지적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해서 외부에 공시해 나가는 절차인데 토지를 등록하려면 일단 그 토지는 몇 필지가 돼야 된다. 한 필지가 돼야 되는데 한 필지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느냐. 이거는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는 않는다더라. 그러면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주요 사항들은 다 뭐다? 사실관계에 관한 내용인데 그러면 소재는 어떻게 결정하는지 지번은 어떻게 결정하는지 그럼 소재는 이미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학습할 필요가 없고 그럼 지번은 어떻게 결정하지? 여기서부터 암기의 시작이 이루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이 체계가 잡혀져 있어야 그런 의문이 생기게 되고 그 의문 안에서 내가 무엇을 암기하고 있고 안 하고 있고를 구별해내야 되는데 대부분 수험생들은 그냥 막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막 열심히. 그럼 정리가 안 돼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내가 뭘 아는지 뭘 모르는지를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암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 지번을 딱 보면서 아 그래 맞아 지번의 표기는 어떻게 하고 아라비아 숫자 뭐 그런 걸로 하고 북서에서 뭐로 남동쪽으로 막 올려보는 거예요. 그냥 아 등심 본부 뭐 분할은 부부 합선 행정 지번이 확정되면 축척은 종전 지번 중에서 본번 이렇게 떠올리다 보면 뭔가 허전하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럼 느껴지면 뭐해라? 요약지 펼쳐가지고 이 부분은 내가 암기 안 돼 있네 이런 식으로 하나씩 짚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공부를. 근데 그냥 막 펼쳐서 열심히 하잖아요. 이제 그거 진짜 열심히는 하는데 점수는 안 나와요. 두 번째 지목 마찬가지죠. 그럼 지목에서는 선생님이 지목 28가지 그거 정리하라 했는데 그중에서 3가지만큼은 임야, 유원지, 잡종지만큼은 용도를 하나도 빠짐없이 정리하라고 했어. 나머지들은 다 뭐한다? 비교 검토를 하면서 정리를 하라고 했지. 그럼 내가 생각해보는 거죠. 그럼 유원지, 임야, 잡종지에 관한 용도를 내가 암기하고 있어? 라고 물어보면 돼요. 그죠? 지금 물어봤잖아요. 안 돼 있다. 그럼 그거 독립적인 문제 나오면 틀리는 거예요. 아주 심플하다라는 거예요. 공부는 사실은. 됐습니다. 그럼 이제 경계하고 뭐다? 면적. 경계와 면적은 선생님이 2개 중에 하나는 일단 나올 거다라고 했는데, 그럼 경계 파트에서는 지상 경계 결정 기준 5가지가 있었고, 뭐 고조, 무중, 고조, 유화. 그다음에 건축물이 존재할 때 건축물을 걸쳐서는 분할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할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더라? 4가지가 있더라. 판공, 도도 이런 식으로. 그죠? 그다음에 지상 경계를 새로이 정한 경우에는 지상경계점 등록부를 작성 관리하는데 지상경계점 등록부의 등록사항이 중요하다고 했지. 이런 거 한번 떠올려보는 거예요. 그럼 맞다 중요해. 근데 너 스스로 물어보는 거죠. 그럼 너 암기하고 있어? 아니? 그러면 뭐다? 나오면 너 틀려. 심플하죠. 암기하고 있어? 그럼 시험 문제 나오면 맞추는 거야. 그럼 박스 형태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한 법령상 지상경계점 등록부의 등록사항으로만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럼 그게 뭐가 등록사항인지를 지금 물어보면 되잖아요. 여러분에게 스스로 이렇게. 그게 자가학습이라는 거예요. 이 공부는 이제는 여러분이 용어도 알잖아요. 그죠? 용어도 알고 어떤 내용이 있다는 것도 알잖아요. 그죠? 이제부터는 뭐다? 그걸 여러분 걸로 자꾸 뭐해 나가는 과정? 암기해 나가는 과정. 그걸 하려면 첫 번째 뭐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이 목차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뭐가 된지를 알 수 있으니까. 그 면적에서는 뭐예요? 면적을 측정할 거니 측정하지 않을 거니. 그 면적의 일반론. 면적은 도면에서 측정하는데 도면에서 측정할 때는 전자면적 측정기. 좌표에서 할 때는 좌표면적 계산법. 그러면 면적의 결정 방법은 자연수까지 구할 거냐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구할 거냐 그걸 기준으로 손을 가려놓고 정답 2개 결정해놓고 올릴지 버릴지를 판단한다. 뭐 이렇게 딱딱 구체적으로 말해가지고. 자, 이게 끝나고 나면 이제 지적 공부에 들어갔잖아요. 그럼 지적 공부의 특성에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비치되는 지역 이런 것은 좀 주의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등록사항은 뭐 나온다 안 나온다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나오잖아요. 그러면 한번 해볼까 하면서 소재 지번은 전부, 지목은 대장과 도면에만, 경계는 도상 경계니까 도면에만, 좌표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만
에만. 면적 보려면 뭘 봐라? 대장. 이렇게. 번호가 3번 나오는데 그 번호는 다 도면 빼고 등록이 다 된다. 다만 도면 번호는 뭐 빼고 공대 빼고 등록이 다 된다. 이런 식으로. 그죠? 소유자에 관한 사항 5가지가 있는데 그림으로 그릴 수는 없으니까 문자로 기록해야 한다. 그 문자로 기록하는 장부가 몇 개다? 4개다.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명부, 대지권 등록부에만. 그럼 좀 익숙해지면 토임, 공대에만 이런 식으로 암기해 나가는 거죠. 소유자별 지분 나오면 아 공동소유구나. 그죠? 아 공동소유니까 지분은 공유지명부와 대지권 등록부에만. 그럼 줄이면 공대에만 이런 식으로. 그죠? 토토객이는 어디에 사는 객이다? 대장에만 사는 객이다. 이렇게 삼구 삼각점 구조물 이렇게 아파트와 관련되는 거 나오면 건물 명칭, 전유 부분 건물의 표시, 대지권의 비율. 그럼 다 어디에? 대지권 등록부에만. 마지막 부호와 부호도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만. 여기까지가 딱 클리어되어 있어야 그냥 한 문제 딱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애들은 나온다 안 나온다의 문제가 아니라 뭐 한다? 반드시 나오는 거잖아요. 반드시 나오는 거는 절대 틀려서는 안 된다고요. 그럼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해 준 것 중에 반드시 나온다라고 했던 거는 단일 항목으로서 살펴보면 이제 뭐다? 아, 지목원 선생님이 반드시 나온다고 했어. 그러니까 나는 아, 공부를 할 때는 항상 지목부터 공부를 먼저 해야 되겠다. 이렇게. 등록사항은 선생님이 반드시 나온다고 했어. 이렇게. 그럼 이게 끝나고 나면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뭘 하지? 아 선생님이 경계하고 뭐다 면적은 2개 중에 하나 나온다고 했으니까 이것도 정리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그러면 일단 하나, 둘, 3개는 확정되어 버리잖아요. 지적법 12문항이거든요. 한 문제는 킬러이니까 못 풀어요. 그럼 11문제죠. 그죠? 11문제에 3문제가 확보되었다는 것은 전체 비중에서 25%가 정리가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차근차근 내가 뭘 할지를 판단해가면서 공부해야지 앉았을 때 책 펼쳐 열심히 해 이거 아니라면 책을 펼치기 전에 어떤 과목을 꺼내든 책을 펼치기 전에 딱 앉으면 나는 민법을 해야 되겠다 오늘 공부를 그 민법 책을 펼치든 민법 요약집을 펼치든 뭘 펼치든 딱 펼쳐 놓을 거잖아요. 놓으면 아 그래 오늘 나는 한 3시간 정도 공부할 건데 제이대 교수가 이런 거 판례에서는 조심하라고 했지. 아 맞다 판례 했나요? 아직 안 했나요? 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요. 그러면 다른 걸로. 개론을 합시다, 개론. 개론 계산 문제 특강을 했나요? 그럼 계산 문제 특강을 했다. 그럼 이정호 교수가 계산 문제 특강에서는 이런 파트는 시험 문제 꼭 나온다고 했고, 이런 거는 좀 버려. 이거 정리 다 끝나고 나면 이런 거 좀 하라는 게 있었다. 그러면 딱 하기 전에 5분 정도는 그 생각을 한 다음에, 그래. 이 시간에는 이거를 나는 정리해야 되지.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지. 앉으면 무조건 책 펼쳐서 열심히 줄 꺼가면서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항상 내가 앉으면 5분 정도는 내가 뭘 해야 되지라고 생각을 하고 난 다음에 공부를 해야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는 열심히 하래서 합격하는 게 아니고요. 열심히는 다들 열심히 한다고. 공부를 뭐 한다? 잘 해야 된다고. 잘 하는 게 중요하지. 열심히 하는 거는 뭐 다들 열심히 하는데 뭐 여기서 공부 안 하는 사람 누가 있냐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뭐 하자? 자, 오늘 이거 해야 되잖아요. 관리, 비치 보관 어디에 하는지, 발급, 열람, 복구, 지적 전산 자료, 부동산 종합 공부.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세트인데 비치 보관 관리부터 여기까지가 세트인데 이 세트에서 그나마 이제 출제위원이 이제 선호하는 거, 단일 항목으로 선호하는 거는 뭐냐면 지적 공부의 복구예요, 복구. 그럼 이제 복구에서는 복구 자료가 있거든요. 복구 자료 7가지를 수험생들이 암기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그게 일단 1순위예요. 자, 두 번째는 이게 관리하고요. 관리 얘하고 발급 열람 얘하고 합쳐가지고 뭐다? 출제인이 지문을 내요. 그럼 합친다는 말은 뭘까? 지적 공부는 어디에서 관리를 하고, 발급 열람은 누구한테 신청을 하고, 정보 처리 시스템의 비치 보관 관리는 누가 하고, 발급 열람은 누구한테 신청하고, 그 안에 들어가는 권자 3가지가 있을 거고, 그죠? 그러니까 이거 2개만 연결시켜가지고 문제를 출제인이 만들다 보니까 지문이 많이 없거든.
많이 없다 보니까 출제는 요즘은 어떻게 되느냐. 지적 공부의 관리 및 공개에 관한 설명이다. 이렇게 안 내고 지적 공부 등, 등자를 보신다고. 지적 공부 등 발급 및 관리 공개에 관한 설명이다. 이렇게 낸다고. 등이라는 말을 내는 이유가 뭘까? 이것 때문에 부동산 종합 공부. 그러면 지적 공부뿐만 아니라 부동산 종합 공부는 누가 관리를 하는지, 발급 열람은 누구한테 신청하는지, 그런 내용도 뭐한다. 출제위원이 지적 공부에서 같이 묶어서 내겠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묶어야 되냐면 얘하고 얘는 뭐한다. 세가는 묶어야 된다고요. 묶어가지고 뭐다. 하나 이렇게 낸다고요. 그럼 선생님 지적전산 자료는 별로 언급이 없네요. 예, 지적전산 자료는 암기할 내용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출제는 거의 안 내고요. 또 3년 전에 한번 출제를 했다가 호되게 당한 적이 있기 때문에 낼 개연성이 거의 없어요. 3년 전에 뭘 당했냐면 법은 개정되었는데 그 법률의 하위가 시행령이거든요. 시행령, 법률이 바뀌면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바뀌어야 되는데 개정을 안 했던 거예요. 상위법은 바뀌었는데 하위법령이 개정이 되지 안 했는데 출제인이 그거 모르고 하위법령을 시험 문제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하위법령은 개정이 안 된 상태잖아요. 법을 위반했잖아요. 그리고 그때 전부 다 올 정답 처리해 줬다고요. 그러니까 호되게 당했는데 근데 그게 법률에 맞도록 올해 개정이 되었긴 되었거든요. 근데 기존에 우리가 법률만 공부를 했기 때문에 굳이 암기할 내용이 거의 뭐다? 없다라고 본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정리해 볼게요. 정리해 보면 관리, 발급, 열람, 부동산 종합 공부가 뭐다? 세트다, 세트. 세트인데 관리와 발급, 열람 가지고 하나, 부동산 종합 공부를 가지고 하나 이렇게 낼 수도 있고 섞어서 하나로 낼 수도 있다. 어떤 식이든 다 암기해야 된다. 그 다음에 복구 암기해야 된다. 그럼 요렇게 해가지고요. 하나는 나온다고요. 하나. 뭐가 나올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래서 그거 지금부터 한 문제 보러 가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는 이제 뭐 하면 된다. 암기 하러 갑시다. 이제 가볼게요. 이거 큰일 났네. 또 이거. 아, 됐네. 이럴 때 막 긴장돼요, 이거. 자, 볼게요. 지적 공부의 보존 및 반출, 그럼 보관하는 게 뭐다? 관리, 반출은 허용하지 않는데, 자, 지적소관청은 해당 청사에 지적서고를 설치하고 그곳에 지적 공부를 보존하며 다음 아래의 경우 외에는 해당 청사 밖으로 지적 공부는 반출할 수가 없다. 그러면 해당 청사 밖으로 지적 공부는 반출할 수 없다. 이게 뭐다? 원칙. 근데 다음 아래의 경우 외에는 했으니까 다음 아래의 경우가 뭐다? 기역과 니은. 그럼 이 경우는 외부로 반출할 수 있다. 그죠? 천재지변 하나 체크하시고 또 관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의 뭐다? 승인. 이 두 가지 경우에는 외부로 반출이 가능하다. 그럼 나머지는 반출할 수 없다. 어디에서 비치 보관하는데? 지적소관청, 지적서고에 비치 보관하는데 이렇게. 그럼 질문 하나 끝났잖아요. 그죠? 그럼 어디에 비치 보관하는 데 있죠? 지적서고. 그럼 이제 지적서고가 뭐냐? 또 한번 봐야 되잖아요. 그죠? 자, 지적서고는 지적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실과 뭐다? 연접하여 설치해야 한다. 당연하겠죠. 지적서고는 지적사무를 처리하는 곳과 가까운 곳에 있어야지. 한 100km 떨어져가 있으면 어떻게 관리를 하겠습니까? 두 번째, 부책으로 뭐라고 되어 있는데 몇 장 단위로, 100장 단위로 요거 한 장. 요 지문은요. 약방의 감초 지문처럼 정답의 결정 요소는 크게 좌우지우지하는 건 아닌데 이상하게 100장, 200장 이거 잘 내요. 연접 이거 당연한 건데도 잘 내요. 이게 기억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일남도 지번 색임표 지적 도면은 지번 부여 지역별로 도면 번호 순으로 보관한다. 여기서 무슨 순으로? 도면 번호 순으로 보관한다라는 거. 그다음 지적 공부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누구에게 해당 지적 소관청에 열람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 여기까지를 한번 살펴보면 정리를 바로 암기하세요. 이제 지적 공부는 어디에? 지적 서고에 비치 보관하는데 외부로 반출을 할 수는
없는데 천재지변이나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의 승인이 있을 때는 반출이 가능하고 지적서고는 어디에 연접해 있어야 되는데 몇 장 단위로 지적공부는 100장 단위로 이렇게 암기하면 된다고요. 그럼 지적공부를 나는 발급을 받고 싶어. 누가 가지고 있죠? 지적소관청. 누구한테? 지적소관청에게 신청해라 라는 겁니다. 끝. 이렇게. 자, 그런데 이러한 지적공부를 전산화 시켜둘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 전산화 시켜둔 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정보처리 시스템이라고 한다고요. 지적공부를 전산화 시켜둔 거. 파일 형식으로. 그럼 파일 형식으로 전산화 시켜놨잖아요. 그럼 이것을 이제 어디에 보관할 건지. 그죠? 누가 보관할 건지. 또 발급 열람은 누구한테 신청해야 될 건지. 그것도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럼 파일 형식으로 만들어진 지적공부. 그래서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한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그 지적공부를, 이때 그 지적공부가 뭐예요? 정보처리 시스템을 말하는 거라고요. 그럼 정보처리 시스템도 전산화는 되어 있지만 지적공부는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지적공부가 뭐다? 정보처리 시스템이요. 이것을 어디에? 지적정보관리체계의 연구에 보존한다. 그러면 빛이 보관되는 장소가 다르다. 그죠? 지적공부는 어디? 지적서고. 정보처리 시스템은 지적정보관리체계 이렇게. 그럼 지적공부는 누가 빛이 보관하는데? 지적소관청. 정보처리 시스템은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이렇게. 그 다음 그럼 정보처리 시스템. 이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된 지적공부를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경우에는 누구에게?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읍면동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게 하나가 있죠. 뭘 주의해야 돼요? 비치 보관권자에는 누가 있다? 시도지사가 있는데 발급 열람 신청을 할 때는 시도지사가 들어가지 않고 대신 누가 들어오더라? 읍면동회장이 들어와 있다는 게 특징이라고요. 그래서 항상 수업할 때 이렇게 암기하셔라 했잖아요. 지적 공부를 누가 빛이 보관하느냐, 발급 열람 신청은 누구한테 하느냐. 이거 시험제 잘 안 된다고. 왜? 둘 다 지적소관청, 지적소관청이니까. 그럼 뭘 암기해야 한다? 정보 처리 시스템을 암기를 했다고요. 빛이 보관할 때는 누가 들어오고 시도지사, 발급 열람할 때는 시도지사가 들어가지 않고 누다 읍면동에 장이 들어오니까 선생님 앞에 특별자치시장이 하나 붙어 있는데 그냥 시장이라고 집어넣어 버리면 돼요. 굳이 이걸 넣냐 안 넣냐를 가지고 출제는 지문 안 만든다고요. 그러니까 키워드가 시도지사, 읍면동예장 이게 키워드라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됐어요. 그 다음 지적소관청은 지적도면 관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지번 부여지역마다 일람도와 지번 색인표를 작성하여 갖춰둘 수도 있다. 지적도면은 지적소관청에 뭘 날인한다? 직인. 근데 다만 정보처리 시스템에 이용하여 관리하는 도면에는 그러하지 않다. 정보처리 시스템에 직인을 꽝 찍을 수는 없잖아. 근데 문장으로 인정을 할 수는 있지만 반드시 직인을 이렇게 찍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이 정도예요. 그러면 이제 요 부분을 여러분이 암기를 하면 된다고요. 간단하죠? 그러면 저는 이렇게 암기해요. 지적공부는 지적소관청 이렇게. 정보처리 시스템은 시도지사 들어가고 발급 열람엔 들어가지 않고 읍면동장에 들어간다. 저는 그렇게만 그냥 암기해요. 저는 간단하게. 됐습니다. 자, 지금부터 보는 것은 국장 들어가는 세 가지는 암기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앞에 국장 이렇게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적정보관리체계의 연구 보존해야 될 지적공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될 경우를 대비하여 여기서의 키워드가 뭐냐면 지적정보관리체계의 연구 보존하여야 하는 지적공부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 지적공부는 일반적인 문서화된 지적공부가 아니라 어디에 지금 지적정보관리체계의 연구 보존해야 될 했으니까 이 지적공부는 달리 말하면 뭘 말하는 거다? 정보처리 시스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멸실되거나 훼손될 경우를 대비하여 그 지적공부를 모아요.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한다. 누가 한다? 국장 이렇게 해서. 그래서 암기할 때는 지적공부를 복제하여 이게 키워드라고요. 지적공부를 복제하여 관리하는 자가 누구다? 국장 이렇게 정리하시면 된다고요. 그 다음 또 하나 더 나오죠.
국장 또 나오잖아요. 국장은 지적공부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지적정보전담관리기구를 설치 운영한다. 그럼 지적정보전담관리기구 설치 운영권자 누구다? 국장 이렇게요. 또 한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적공부를 과세나 부동산 정책 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일정한 자료를 뭐 할 수 있다? 요청할 수 있다. 요청권자가 누구다? 국장. 자, 그러면 세 가지, 국장 세 가지 들어간 거 세트로 암기를 해놔란 말이에요. 이런 지문들이요, 독립적인 문학으로 나와버리면 굉장히 어렵게 느껴져요. 간단한 것 같지만. 그래서 다시 한번 지적공부를 복제하여 나오면 누구다? 국장. 그래요. 지적정보전담관리기구 국장. 지적공부를 과세나 부동산 정책 자료 등으로 나오면 뭐다? 국장. 이렇게 해서 국장 세 개. 끝. 자, 그러면 여러분이 봐도 지문이 그렇게 방대하지가 않죠. 지적공부의 관리와 발급 열람이. 그러니까 과거에는 지금까지 본 이 내용을 가지고 한 문항으로 만들기도 했는데 요즘은 등자를 붙여가지고 뭐다? 부동산 종합공부를 세트로 묶어서 내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래 부동산 종합공부를 보는데 부동산 종합공부를 볼 때는요. 여러분이 뭘 생각하면 좋냐면 요거 하나는 기억하시면 돼요. 일단 암기 편하게 말씀드릴게. 부동산 종합공부가 시험 문제가 딱 나오면 꼰자가 나올 거거든요. 꼰자가 나오면 항상 지적소관청이에요. 부동산 종합공부에는 항상 뭐가 나와야 한다? 지적소관청이에요. 그러면 지문을 읽어 들어가다가 부동산 종합공부라는 글자만 나오면 꼰자는 다 누구다? 지적소관청.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단, 딱 하나 암기해야 한다. 단. 발급이나 뭐 할 때 열람시. 발급이나 열람시에는 지적소관청이나 면, 동해 장에게 발급 열람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이때 읍면동장이 들어간다는 거 요거 하나만 조심하시면 돼요. 발급 뭐다? 열람시. 그럼 발급 열람이란 말이 없는데 읍면동장이 들어간다. 그거는 뭐다? X라고요. 항상 부동산 종합공부는 꼰자가 누구다? 지적소관청. 그걸로 끝이에요. 단 발급이나 열람시 이렇게 나왔을 때는 누가 추가된다? 읍면동의 장.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이제 꼰자 끝났죠. 이제 끝났다면 이제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 사항을 암기하셔야 돼요. 부동산 종합공부의 뭐다? 등록 사항. 그럼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 사항을 이제 암기를 할 건데 그럼 볼게요. 부동산 종합공부란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키워드가 뭐다? 부동산이잖아요. 그럼 암기할 때 부동산이니까 뭐다? 토지의 표시와 뭐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표시는 당연히 들어가야 되잖아요. 부동산. 그럼 기본적인 정보인 뭐에 관한 사항까지? 소유자. 그럼 이까지 하면 토지 표시와 부동산이니까 토지 표시와 소유자. 건축물의 표시와 뭐다? 소유자. 여기까지는 이제 그냥 암기가 되잖아요. 두 번째. 이 부동산 종합공부는 국민적 요구에 의해서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가장 알고 싶어하는 게 뭘까? 뭐 너희들 뭐 궁금하니? 이렇게 하니까 저는 일단 가격이 가장 궁금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뭐에 관한 사항? 가격에 관한 사항이 기록이 될 거고요. 그럼 선생님 나 토지가 있다면 그럼 너 뭐 궁금한데? 내 토지가 어떻게 이용될 건지, 어떤 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내 토지는 어떤 규제를 받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요. 그래요? 그래서 토지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이게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 사항이라고요. 그럼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 사항은 용어의 개념에서 정리를 일단 해놓고 그러면 부동산 종합공부를 지적소관청이 관리할 때 부동산 종합공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만들 때는 무언가를 근거로 해서 만들었을 거거든요. 그럼 뭘 근거로 해서 만들었니?까지 정리하면 끝난다고요. 자, 부동산 종합공부의 관리 및 운영 여기 보시게 되면 일단 부동산 종합공부란 글자만 들어가면 보세요.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다? 부동산 종합공부. 그죠? 부동산 종합공부. 부동산 종합공부. 뭔지는 모르겠지만 부동산 종합공부. 막 계속 나오잖아요. 그럼 꼰자는 누구밖에 없다? 지적소관청, 지적소관청. 다 지적소관청이에요. 지적소관청. 꼰자는 다 누구다? 지적소관청. 이렇게요. 자, 두 번째. 여기서 하나 알고 가야 될 게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상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 이 지문.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상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 이렇게 하면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상 선생님, 네, 지적소관청에서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일단 이거 제가 과거 수업을 할 때는 누구라고 암기를 했냐면 국가유산청장이라고 암기하라고 했거든요. 국가유산청장. 과거에는 문화재청장요. 항상 이렇게 지문을 바꿔서 읽으면 지문이 편해집니다. 무슨 말이냐? 딱 한 번만 더 추가 설명할게요. 부동산 종합공부에는 토지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이 등록이 되죠. 자, 지금부터 이게 부동산 종합공부예요. 그럼 이 부동산 종합공부 자체는 누가 관리를 하냐면 이정희가 싱긋 웃고 있네. 그래 뭐 그래요. 이게 부동산 종합공부예요. 그럼 이 부동산 종합공부를 관리는 누가 한다? 지적소관청에서 한다고요. 그럼 지적소관청에서 부동산 종합공부 관리할 때 이게 토지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을 관리를 할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해당 토지가 과거에는 국가유산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됐나요? 근데 국가유산청장이 이거 지금 문화재 보호구역이었지만 과거에는 이제는 문화재 보호구역이 안 돼 지정을 해제했습니다라고 했잖아. 그러면 지정 해제하는 것은 지적소관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유산청장, 즉 과거의 문화재청장이 하겠죠. 그럼 문화재청장이 부동산 종합공부에도 토지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이 공시가 되잖아. 그 문화재청장이 누구에게? 지적소관청에게 알려줘야 돼, 안 알려줘야 돼? 알려줘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 이걸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지적소관청이 아니라 뭐다? 문화재청장이 주된 업무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문화재청장이 누구한테 알려주면 지적소관청에 알려줘야 지적소관청에서 아유 고마워. 그럼 우리 부동산 종합공부의 토지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도 내가 수정할게. 이렇게 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과거 기억나는 거. 그래서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누구에게? 지적소관청에게 상시적으로 관련 정보를 먼저 제공해야 한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되겠죠? 됐습니다. 그럼 조금 더 봅니다. 두 번째, 부동산 종합공부의 멸실훼손에 대비하여 이를 복제하는데 뭘 복제하여? 부동산 종합공부를 복제하려 관리하는 정보관리체계 구축권자는 누구다? 지적소관청이죠. 금방 우리가 지적공부를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체계 구축권자는 누구였다? 국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지문 나오면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적공부를 복제 나오면 누구다? 국장. 부동산 종합공부를 복제 나오면 뭐다? 지적소관청. 그래서 복제란 말 나올 때 조심해란 말이에요. 글자 딱 한 글자만 틀리단 말이에요. 부동산 종합공부인지 지적공부인지 그거 싹 바꿔 나면 틀린다고요. 됐죠?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적소관청은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 및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 이 사람을 누구를 읽어라? 국가유산청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야, 니네들 뭐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뭐 달라진 거 없니? 달라졌으면 빨리 자료 보내줘. 이렇게 요청할 수 있다고요. 그럼 이때 이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의 장은 누구? 국가유산청장은 누구에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자료를 뭐 한다? 지적소관청에 제공해줘야 한다. 그래야 그걸 받고 정리를 또 할 거잖아요. 결론은 뭘까? 부동산 종합공부를 관리하는 사람은 누구다? 지적소관청이고 그게 등록 내용을 관리하는 사람은 국가유산청장이니까 서로 정보 교환이 뭐한다? 원활해야지만 관리가 잘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자, 등록상. 그러면 우리가 토지 표시와 소유자,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 토지 이용 및 규제, 부동산 가격에 관한 사항 됐나요? 기타 권리에 관한 사항까지 있습니다. 권리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네 가지만 일단 키워드로 해서 정리하시면 돼요. 하는데 봐봐요. 토지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뭘 기준으로? 지적 공부의 내용을 기준으로 부동산 종합공부에 등록되거든요. 여기서 집중. 잠시 후에 우리는 지적 공부의 복구를 배울 겁니다. 복구에 보면 지적 공부의 등록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그게 지적 공부의 복구 자료거든요. 그러면 부동산 종합 공부를 보세요. 부동산 종합 공부는 지적 공부의 등록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되겠습니까?
된다는 게 보이죠. 왜? 토지 표시와 소유자를 뭘 보고 하니까 지적 공부의 내용을 보고 부동산 종합 공부에 등록되어 있으니까 부동산 종합 공부도 지적 공부의 등록 내용을 뭐 할 수 있는 서류다?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해당한다는 걸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내용을 기준으로 여기에 등록이 되니까 어디에? 부동산 종합 공부에 등록이 되니까. 됐나요? 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는 뭘 기준으로? 건축물 대장의 내용, 토지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내용, 가격에 관한 사항은 개별 공시지가, 개별 주택 가격, 공동주택 가격, 가격은 가격 이렇게 하면 돼요.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은 토지 이용이라는 글자 키워드를 잡으시면 되죠.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이렇게요. 그다음에 토지의 표시는 지적 공부가 기준, 건축물의 표시는 건축물 대장이 기준. 이렇게 해서 딱 정리해버리면 끝난다고요. 끝. 그다음. 자, 그다음. 부동산 종합 공부의 열람 및 증명서 발급. 요거 조심해야 하고요. 열람 뭐다? 발급. 이때는 누가 들어온다? 읍면동회장이 들어온다고요. 읍면동회장. 그래서 요거 하나 항상 출제인이 잘 물어본다고요. 그럼 결론 지읍시다. 지적 공부 딱 나오면, 부동산 종합 공부 나오면 일단 누구다? 지적 소관청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등록상 기본적으로 암기. 근데 발급 열람 나왔을 때만 누가 들어온다? 읍면동회장. 이렇게. 그럼 이렇게 또 부동산 종합 공부에 관한 설명이다. 이렇게 독립적인 문제로 나올 수도 있겠다. 그죠? 그럼 부동산 종합 공부의 용어의 개념 물어볼 거고, 등록상 물어볼 거고, 뭘 기준으로 등록되는지를 물어볼 거고, 권자 누군지 물어볼 거고, 권자 물어볼 때 가장 좋게 답할 수 있는 게 발급 및 열람되면서 읍면동장이 들어갈 건지 안 들어갈 건지 그렇게 해서 딱 낼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지문을 읽다 보면 꼭 이렇게 문제를 어떻게 만들겠다 굳이 생각을 안 하더라도 만약에 내가 출제하면 이렇게 바꿀 수 있겠다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죠? 그리고 좀 어렵게 바꾼다면 지적소관청 들어갈 자리에 국장 이런 거 싹싹 바꿔놓으면 실제 정확하게 암기 안 되면 사실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됐고요. 그다음에 지적전산 자료 볼게요. 자, 지적전산 자료는 지적과 관련되는 내용을 전부 다 전산화 시켜놓은 거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 다 가져갈 필요는 없고요. 제가 체크하는 것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지적전산 자료를 신청하려는 자는 지적전산 자료의 이용 및 활용 목적 등에 관해서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에 뭘 받아야 한다? 심사. 그러면 심사를 받는데 심사를 받지 않는 경우와 심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저는 만약에 심사를 받지 않는다와 심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은 같은 개념은 아니죠. 받지 않는 거와 아니할 수 있다는 같은 개념은 아닌데 이런 미세한 차이점까지 물어본다면 그건 너무 가혹해요. 가혹하니까 그냥 심사를 받지 않는 자의 범위 정도만 그냥 암기하는 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거 암기할 때는 그 나물의 그 밥들. 지네들끼리는 한다? 심사받지 않는다. 그런 느낌으로. 자, 그리고 받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토지 소유자가 그 상속인이 개인정보를 제외한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내 거 내가. 그죠? 내 거 내가 볼 때는, 이용할 때는 심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요. 그럼 어떻게? 그 나물의 그 밥들. 내 거 내가. 그 다음 개인정보를 제외한 이 정도의 느낌으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토지 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그 상속인도 토지 소유자 맞습니까?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와 상속인은 같은 개념으로 묶어버리면 된다고요. 그래서 첫 번째, 지적전산 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 목적 등에 신청하려는 자는 활용 목적 등에 대해서 뭘 받아야 한다? 심사를 받는데 심사는 누구에게?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받는다. 근데 그 나물의 그 밥들 얘네들은 심사를 받지 않고 내 거 내가는 심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그리고 개인정보를 제외한 이렇게 해서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아래 위 심사 신청을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은 다음 사항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는데 타당성, 적합성, 공익성, 사생활 침해 여부, 자료 목적의 사행 방지 및 안전관리 대책. 자, 이걸 만약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심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 1번 신청 내용의 타당성, 2번 적합성, 3번 공익성, 4번 개인 사생활 침해 여부, 5번 상용에 관한 정보. 이렇게 하면 5번 정답. 이런 것까지 내면 이건 너무 좀 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적합성, 타당성, 공익성, 사생활 침해 이런 것까지는 암기할 필요는 없는데 만약에 출제인이 킬러형 문항으로 낸다면 뭐다? 이런 거 낸다고요. 근데 킬러형 문항까지 우리가 대비해서는 안 돼요,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어차피 자료기 때문에 넣어놓은 것 뿐이지 이런 지문까지 다 가져가려면 뭐한다 힘들다고요. 그럼 이런 것들은 뭐한다 나는 나오면 틀려주겠어 이런 느낌으로 나오면 몇 번 찍어라 그냥 3번 찍고 넘어가 버리란 말이에요. 됐습니다. 그 다음 그럼 이제 누구한테 신청을 하느냐? 자, 신청의 단위는 아셔야 됩니다. 시군구 단위는 누구한테 신청해라? 지적, 소관청. 시도 단위는 시도지사 추가, 전국 단위는 국장 추가. 하나씩 추가되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까? 단위 지역이 넓어지면 질수록 신청의 대상의 범위도 넓어진다. 그런 느낌. 되겠죠? 자, 그리고 수입 증지는 지방세입니다. 지방세. 얘네들은 다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치단체장이니까 뭐다 수입 증지로. 근데 전국 단위는 국장에게 신청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수입 뭐로? 인지로 이렇게. 근데 시도지사나 지적소관청에게 신청할 수도 있다, 그죠? 그럼 그때는 뭐다 수입 증지로 이렇게. 그러니까 전국 단위는 수입 인지 또는 수입 증지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뭐 이 정도 뭐 굳이 수수료 갖고 물어본다면 한 번 정도 체크해 줄 필요 있는데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자, 그다음 지적 공부의 복구 중요합니다. 지적 공부의 복구란 지적 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된 경우에 관계 자료에 의해서 멸실 당시의 지적 공부를 다시 복원하는 것을 말한다. 지적 소관청은 지적 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된 훼손된 경우 키워드 지체 없이 이를 복구하여야 한다. 지적 공부의 복구는 과거에 있잖아요. 무슨 누구의 승인을 받아 국장의 승인을 받아 다음은 뭐다? X겠죠. 우린 승인과 관련해서는 이미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두 번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적소관청이 지적 공부를 복구하고자 할 때는 멸실 훼손 당시 저는 이 지문 가지고 출제는 한 번 정도는 낼 것 같은데 이상하게 아직 안 내요. 멸실 훼손 당시 상당히 중요 지문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멸실 훼손 당시의 지적 공부와 가장 부합되는 관계 자료에서 복구를 해야 된다고요. 근데 이걸 제가 한번 바꿔볼까요? 복구 당시에 가장 부합되는 관계 자료에 의해서 이를 복구한다. 복구 당시에 가장 부합하는 자료. 이게 좀 더 뭐다? 옳은 지문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조심해라고요. 멸실 훼손 당시에 가장 부합되는 관계 자료에 의해서. 그래서 시점 이거 하나 기억해 둘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복구 자료 이게 시험 문제 정답이라고요. 지금까지 지적 공부의 복구와 관련해서 10번 나왔다면 9번은 다 어디에서? 복구 자료에서 정답이었습니다. 역시 작년에도 나왔습니다. 작년에도 뭐가 나왔다? 박스 형태로 복구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인 것 이렇게 물어봤다고요. 복구 자료를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복구 자료 암기할 때는 항상 소유자에 관한 사항부터 먼저 암기합니다.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 등기부나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해서만 복구합니다. 다른 자료 갖고는 복구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이거 두 개에 의해서만 복구합니다. 자, 그런데 토지 표시에 관한 복구 자료가 총 몇 가지다? 7가지라고요. 7가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잖아요. 그럼 이거 암기할 때 어떻게 하느냐? 일단 순서가 있다. 소유자에 관한 복구 자료가 부동산 등기부나 법원 확정 판결이죠. 그래서 등기란 글자 들어가죠. 판결 들어가죠. 여기에 판결 들어갑니까? 등기 들어갑니까? 예, 그러니까. 등기부하고 등기사항 증명서는 좀 달라요. 등기부하고 등기사항 증명서는 좀 다른 내용인데, 그 각각 등기가 들어가니까. 근데 선생님, 등기하고요. 등기부하고 등기사항 증명서하고 등기 기록, 이런 말이 자주 나오는데, 그게 정확한 내용이 뭡니까? 그까지 알 필요는 없어요. 그냥, 등기 그런 거구나. 근데 한번 듣고만 가세요. 우리가 말하는 과거 등기부라는 것은 종이식으로 있을 때는 있잖아요. 종이로 있을 때는 그냥 종이가 3장, 표제부와 갑구와 을구 그걸 가지고 뭐다 등기부 이런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종이로 있을 때는. 근데 지금은 종이가 없어요. 종이 등기부 본 적도 없죠. 전부 다 전산화돼 가지고 발급이나 열람되거든요. 지금의 등기부라는 개념은요.
여러분이 그냥 기억 저장 장치가 등기부예요. 자, 모든 자료가 지금은 다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겠죠. 그렇겠지. 아니, 웃어, 계속. 야, 너가 웃으니까 그렇구나. 이거 좀 가려야 되겠다, 이게, 이렇게. 모든 대한민국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와 관련되는 자료가 다 컴퓨터 안에 들어있을 거거든요. 자, 저장되어 있겠죠. 이 기억 장치가 등기부예요, 이제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발급을 받고 싶다 하잖아요. 그럼 출력이 되겠죠. 그럼 종이로 주죠. 그게 등기사항 증명서예요. 된다요? 근데 나 출력은 싫어. 그냥 열람만 할게. 그러면 등기 기록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자, 그런 어떤 느낌인데, 거기까지 물어보지는 않을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등기부나 이거 표현하고 등기사항 증명서는 조금 의미는 다르지만 암기할 때는 등기와 판결 두 개가 뭐에 관한 사항?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의 복구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이러면 두 개 있다 암기되잖아요. 그럼 두 번째, 뭐에 관한 복구를 하고 있죠? 지적 공부를 복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적 공부, 그죠? 지적 공부, 이렇게. 지적 공부. 글자 몇 번 들어간다? 3번. 그러면 쉽게 등기, 판결. 그 다음 지적 공부, 이렇게. 그럼 나머지 두 개만 암기하면 되잖아.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와 측량 결과도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시라고요. 이제 여러분이 절차적 흐름을 어느 정도 아셨다면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와 측량 결과도가 왜 토지 표시에 관한 복구 자료가 되는지를 절차를 암기한 사람은 지금부터 제가 논리를 하는 대로 따라와 보세요. 그러면 당연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토지 이동의 자유가 11가지 자유가 있습니다. 토지 이동이라는 것은 토지의 표시가 새로 정해지거나 변경되거나 말소되는 자유거든요. 토지 이동의 자유가 발생하면 토지 소유자는 지적소관청에 지적공부를 정리해줘라고 신청을 합니다. 그럼 소관청은 지적공부를 신청을 받아서 정리를 할 거거든요. 정리할 때 지적소관청에서 작성하는 서류가 뭐냐면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예요. 그걸 가지고 토지의 표시를 정리한다고요. 그러면 지적공부가 화재로 없어졌다면 뭐 가지고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를 가지고 다시 토지의 표시를 복구해서 정리하면 된다고요. 그래서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가 토지 표시하는 복구 자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차적 흐름을 하면 이런 것도 굳이 내가 암기 공간에 뭐한다 배제시키고 절차적 흐름 안에서 뽑아낼 수 있다고요. 측량 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적 측량의 절차를 알면 측량 결과도 당연하거든요. 우리가 지적 측량을 의뢰를 하거든요. 그럼 수행자가 현장에 가서 측량을 해요. 그럼 측량 성과가 나와요. 그 성과를 가지고 검사를 하거든요. 검사를 하면 검사를 한 결과가 측량 성과도 또는 측량 결과도예요. 그걸 기준으로 나중에 도면의 경계선을 그리거든요. 도면이 화재로 없어졌잖아요. 그럼 뭐 가지고 측량 성과도, 측량 결과도로 가지고 도면을 그대로 복구하면 된다고요. 그래서 측량 결과도까지. 그럼 7개를 암기하는 방법이 이제 논리적 흐름과 단어 안에서 찾아낼 수 있다는 거. 자, 마무리.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등기부와 보다 법원 확정, 판결. 그거 두 가지가 그대로 토지 표시에 관한 복구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두 번째, 뭐 복구하는 거다? 지적 공부 3개 체크. 그 다음, 마지막은 절차적 흐름 안에서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와 측량 결과도 또는 측량 성과도 같은 말입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 복구 자료. 복구 절차. 자, 복구 절차는 정답으로 결정될 개연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아는데 용어의 개념 정도는 좀 알고 가셔야 됩니다. 복구를 하려면 일단 복구 자료를 뭐 해야 한다? 조사하겠죠. 복구 자료 조사. 그죠? 복구 자료를 뭐 해라? 조사해라. 그럼 복구 자료 조사할 때 복구 자료 조사서와 복구 자료도를 뭐 하는데 작성하는데 여기서의 키워드는 서자와 그림도자, 글서자, 그림도자. 그죠? 우리 복구 자료도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뭐 복구하려고? 도면, 이렇게. 복구 자료 조사서, 돼 있잖아요. 대장,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된다고요. 그 다음, 복구 자료도에 의해서 측정한 면적. 그러니까 복구 자료도에서 측정한 면적하고 지적 복구 자료 조사서에 조사된 면적. 이거는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같아야죠. 도면에서 우리가 면적을 측정해서 어디에 등록한다? 대장에 등록한다 했으니까
됐나요? 그럼 복구 자료 도에서 산출한 면적과 복구 자료 조사서 대장에 등록된 면적은 뭐 한다? 같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증감이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오차 허용 범위를 뭐 하거나 초과하거나 복구 자료들을 작성할 복구 자료가 없다면 뭘 해라? 복구 측량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결론은 복구 측량은 반드시 하는 것은 아니라고요. 오차 허용 범위 이내인 경우는 복구 측량을 할 필요는 없고, 이내라면 그 자료가 정확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복구해버리면 돼요. 근데 초과할 경우에는 뭐 해라? 측량해라 라는 겁니다. 됐고요. 그 다음. 자, 복구 측량을 한 결과, 복구 측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복구 자료와 부합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복구 측량을 했는데도 기존 복구 자료와 부합해야 되는데 부합하지 않더라는.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할 거냐?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유리한 것을 자꾸 주장할 거고, 지적 소관청에서는 측량한 결과를 뭐하다 주장할 거고, 그럼 서로 이해관계의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토지 소유자의 뭐다 이해를 구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는 뭘 얻어서 동의를 받아서 경계 또는 면적 등을 조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때 조심해야 될 거. 아직까지 한 번도 시험 문제 나오진 않았다. 지적 소관청이 뭐다? 직권으로 뭐한다?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을 때 뭐다? X 조심해라고. 한 번도 안 나왔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거 한 번 내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지적 공부 복구는 복구 자료 파트가 지분이 너무 강해요. 출제인을 딱 현혹시키기 너무 좋거든요. 딱 보는 순간 이거 내기가 싫어. 그냥 귀찮아. 생각해야 돼. 근데 복구 자료는 너무 심플해. 7가지가 딱 나와 있고 그 중에서 뭐다 4개 내고 1개는 자기가 생각하면 집어넣어 버리면 되니까. 그러니까 고민 없이 낼 수 있는 게 복구 자료거든요. 그러니까 출제위원은 대부분 복구 자료를 많이 내요. 근데 출제위원이 복구 파트 좀 신경 써서 내야 되겠다 하면 틀림없이 이 지문 한번 손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 지문을 한 번 정도 여러분이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복구하고자 할 때는 며칠 이상 게시해라? 15일 이상 게시. 그럼 게시 기간 내 뭐 해라? 이의신청. 그럼 이의신청 다 수렴하고 나면 뭐 한다? 복구. 이렇게 해서 클리어해버리면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해서 뭐가 나올지는 모를 수 있겠지만 일단 한 문제는 나온다. 한 문제는 됐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토지 이동으로 넘어갑니다. 좀 쉬었다 갑니다. 예.